관계기업 투자 주식 문제입니다. 자, 주한국이 투자자죠. 여기서 주소울이 P투자자입니다. 자, 투자자가 X1년 초에 P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4만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투자자가 P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P투자자를 우리가 관계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지분법 문제는 가장 먼저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게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자, 영업권은 투자액에서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액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액을 구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일단 P투자자에 대한 투자액은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의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투자액 4만원. 자, 그리고 P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X1년 초 P투자자 주 서울에 순자산 장부금액 10만원 주어져 있어요. 10만원. 자, 그 다음 평가차액을 가산해 줘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액이 3만원이에요. 공정가치가 13만원이니까 차액이 3만원이죠. 근데 3만원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냐면 건물 때문에,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3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평가 차액이 3만원 발생했습니다. 3만원. 자, 따라서 순자산 장부금액과 평가 차액의 합을 합하면, 이걸 합하면 순자산 공정가치가 되죠. 그래서 순자산 공정가치의 지분율 30%를 곱한 금액과 투자액과의 차액이 만원 나오는데, 이 금액이 플러스 금액이면은 영업권을 의미하죠. 영업권. 즉 P투자자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했을 때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일종의 권리금 성격으로 영업권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차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면은 P투자자에 대한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했을 때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을 주고 작은 금액을 지급하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가에 취득한 거죠. 그래서 염가 매수 차익입니다. 염가 매수 차익. 그래서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영업권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플러스면은 영업권이고 마이너스면은 염가 매수 차익에 해당된다는 점 꼭 이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계산할 게 평가 차익인데, 지금 투자 시점, 즉 X1년 초에 평가 차익은 3만원인데 건물에 대해서 평가 차익 3만원 발생했다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을 잔존 내용을 10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매년 평가 차익 상각될 금액이 3만원을 10년간 상각하면 되기 때문에 3만원 나누기 10년에서 3천원씩 상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년 말 건물의 평가차익 잔액은 3천원 상각한 후의 금액 27,0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미실현 손익이 존재하니까 미실현 손익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미리. 자, 자료 보면 X1년 중에 주한국이 주서울에 상품 매출을 하였는데, 즉 투자자가 P투자자에 매출을 했죠. 즉 이런 거를 하향 판매라고 합니다. 하향 판매, 하향 거래죠. 투자자가 P투자자에 투자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했을 때 이때를 하향 거래라고 하죠. 거꾸로 P투자자가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상향 거래죠. 그래서 하향 판매를 했는데, 그때의 X1년 말 현재 내부 거래 이익 2,000원이 미실현 상태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X1년 말, 즉 기말 현재 이 하향 판매로 인한 상품 미실현 이익, 상품 매출했죠. 상품 미실현 이익 2,000원 존재하니까 2,000원만큼은 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X1년 말 현재 상품 미실현 이익 2,000원이 존재하죠. 그래서 미실현 이익은 지분법 이익 구할 때 빼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X1년 말에 투자 주식에 대해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지분법 이익, 즉 지분법 손익을 요구했죠. 그래서 X1년 지분법 이익을 구하는데,
자, 지분법이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 포맷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년 P투자자의 단기순이익이 지금 P투자자가 주소울이죠. 주소울의 단기순이익이 15,000원 주어져 있죠. 15,000원. 자, 기타 포괄 이익 5,000원은 이거는 지분법 이익이 아닌 지분법 기타 포괄 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평가차액 상각되는 금액도 단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차액 3만원, 평가차액 상각 3,000원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품 미실현이익 2,000원도 이 미실현이익 제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0원을 빼줘야 되겠죠. 내부 거래로 인한 미실현 손익은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은 그 뺀 금액에 지분율 30%를 곱해서 거기에 연가 매수 차익 환입이 있으면 그걸 더하면 바로 지분법 이익이 나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 포맷에 대입해가지고 숫자만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가 매수 차익 환입할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X1년 지분법 이익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그래서 회계처리 보면은 지분법에서는 투자자산을 즉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최초의 원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최초의 4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했죠. 투자주식을.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주식 4만원, 현금 4만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투자 시점에서 그 다음에 X1년 말에 지분법이 아까 계산한 3,000원 인식해주고 또 지분법 기타 포괄이익이 아까 P투자자의 기타 포괄이익 5,000원 있었죠. 5,000원에 지분율 30% 곱하면 1,500원만큼이 지분법 기타 포괄이익으로서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증가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회계처리를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현금 배당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 배당이 있으면 현금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현금 배당 금액만큼 차변의 현금 대변의 관계기업 투자주식 이렇게 현금 수령만큼을 회계처리를 하겠죠. 이 문제에서는 현금 배당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분법이 구할 때는 단기순이익에서 평가차익 상각 빼고 그 다음에 미실현이익이 있으면 미실현이익까지 빼서 지분율을 곱해서 거기에 연가매수차익 환입금액이 있으면 더해줘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